주택 경기로는 단기적으로 금리, 중기적으로 공급, 장기적으로 인구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이제 금융과 주택 공급, 그 다음에 인구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주택 가격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중기적으로 주택 공급, 장기적으로 인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나름대로 이제 긍정과 부정, 또 부정과 긍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을 바라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주택 공급이 적을수록 좋고, 인구는 이제 늘어날수록 좋겠죠. 반대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주택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많이 늘어나고, 또 인구도 뭐 적정하게 이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하향해가지고 주택 수요가 많이 억제되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걸 바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또는 주택 매수 대기자죠.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 투자자, 임대 수입이나 매매 차익 수입하는 사람, 임차인, 정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 앞으로 10년 동안에 단기, 중기, 장기는 어떻게 변할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25%입니다. 금년 초에 거의 이제 1% 미만이었는데 거의 이제 3배 정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그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아마 맥시멈 4%, 아마 3.5%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현재 그 미국은 기준금리가 4%, 한국은행이 3.25%, 그다음에 유럽중앙은행이 2%, 영국은행이 3%,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3.65%, 캐나다가 3.75%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를 보면은 현재 미국이 4%인데 우리나라가 3.26%입니다. 그래서 약 0.75%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고, 이거는 역대급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에서 역대급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보면은 최고 5%를 기록한 후 최근에 약간 이제 하향하고 있는데, 5%대면은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세미나를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은 2024년을 전후로 해서 저점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는 L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 대한건설정책연구에서는 이제 침체가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더 어렵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저점을 형성할 크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금융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어, 여러 가지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도까지 이렇게 침체된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2, 3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주택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2년간 이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도 상반기 6월까지 약 7만 4천 가구 정도 공급될 걸로 보고, 경기도는 25만 가구 정도, 그 다음에 인천은 8만 가구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 경기가 한참 좋았던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제 착공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변하지 않는 이제 공급 물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 공급 계획은 2023년도, 2024년도 한 50만 가구 정도 해가지고 공급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택지 개발을, 신도시 개발이죠. 그 다음에 정비 산업 통해 가지고 이제 주택이 공급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이 이제 거래 위축과 시장 침체는 유효주택 수요를 급감시키고 또 미분양 위험이 있고 또 작은 경색은 건설사의 부도를 또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고원가는 아파트 어떤 수요를 굉장히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작년 9월과 올해 9월을 비교를 해보면은 인허가 물량은 5.9% 증가했지만은 수도권은 2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물량은 이제 건설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많이 이렇게 분양을 했고 또 착공을 했기 때문에 4.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표에서 인구를 보겠습니다. 인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2020년도를 기점을 해가지고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2022년도에 약 5,162만 명 정도 되는데 2030년도에는 이제 한 5,10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5천만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4,735만 명이 예상됩니다. 인구 소멸 지수가 부동산 매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를 이제 임신 가능한 여성 수죠.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수가 0.5이면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부동산 약세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젊은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줄 사람도 없고 상권이 발달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심, 특히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거주 비중이 아파트가 4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어저께 나온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12월 31일까지 해서 재건축을 이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을 현재 어떤 구조 안전성에서 환경 쪽으로 더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살 때는 이제 인구 소멸 지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유입 속도,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개발 가능성, 그 다음에 젊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고령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임대 가능성, 건물 연령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3월달 기준을 해가지고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적으로 0.7078입니다. 서울이 0.8977이죠.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주의 단계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방이 이제 인구 소멸 지수가 0.5 미만으로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 고위험 지역이 0.2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토지라든지 건물을 매수할 때는 인구 소멸 지수를 꼭 보고 향후에 어떤 매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의사결정의 한 측면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7월하고 그 다음에 금년 2020년도 초에 이렇게 보면은 인구 소멸 지수의 지도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빨간색이 늘어나고 그다음 녹색이 감소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굉장히 이제 인구 소멸 지수가 굉장히 이제 낮아가지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남부 지역 이쪽 지역에 이제 녹색이 계속 유지된 걸 볼 수 있고 인구가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에도 지방보다는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달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색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세종, 그 다음에 경기도 남부,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제 경기도 북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인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5,162만인데
2040년도에는 5,193만 원을 이렇게 통계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젊은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더라도 이제 20대, 30대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 70대, 80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도에 이제 시나리오가 좀 가장 악화된 상황이 이제 출산율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도 만약에 이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적고, 인구가 많이 이렇게 유입이 적다 그러면은 이제 빠른 고령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총 인구는 2045년도에 4,69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14세 미만 인구가 이제 7.3%, 그 다음에 15세 64세가 53%, 그 다음에 고령 인구가 약 한 40% 정도 돼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고령 인구가 거의 65세 인구가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가 가장 적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주택가격 결정하는 단기적인 측면 기준금리, 그 다음에 중기적인 측면 주택 공급,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인구 측면, 이렇게 세 가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거를 자기가 어떤 이제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중립적인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의사 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